안녕하세요. 휴일날 나오셔서 어제 그래도 쉬셨잖아요. 나는 수업했습니다. 자, 오늘 백선 특강인데요. 수업은 오후 2시까지 합니다. 2시까지 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6시쯤에 끝낼 거예요. 이게 왜요? 2시에 끝내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거예요? 오전에 많이 나가야 되죠. 오전에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오면 정신이 멍해지기 때문에 오전에 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식사하죠. 문제는 풀어 오셨죠? 그래서 문제가 이게 동형하고 이제 겹치는 문제들이 있고 지문들은 아주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권으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자료가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내용은 이론에 없는 내용은 문제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문제를 어떻게 나갔나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이틀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틀에 이거 할 분량인데 오늘 지금 하루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위주로 나가고 이론 정리는 여러분들이 문제 해설을 들으시면서 이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이론까지 같이 정리하면 한 이틀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게 하루에 못 끝내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을 이거 동형 우리는 하고 지금 하니까 그래도 좀 낫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예요. 법의 제정 목적은 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하고 가는데 법의 제정 목적입니다.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는 거죠. 전문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이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2번 정답이죠. 그래서 가볍게 암기만 해주시고요. 넘어갑니다. 용어의 정의. 이 용어의 정의 문제는요. 2번, 3번, 4번에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 가지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제가 단순형이에요. 이런 단순형 문제 풀 때는 꼭 누차 강조했듯이 용어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읽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개라 함은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아니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아니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보수를 받고 알선하는 행위다. 이물질이 들어갔죠 지금. 알선이 나오면 돼요.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중개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보수를 받든 횟수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상관없죠. 그러니까 보수를 받고 알선한 것 틀렸어요. 그러니까 무료 중개행위도 중개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안 받아도 중개니까 이건 틀렸어요. 이게. 그래서 1번님은 틀렸고 2번입니다. 중개업은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라고 했죠. 그래서 이 법에 의해 중개사무소의 개설노라고 틀렸죠. 출발점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행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그래서 중개업은 이만큼인데 이 절반은 등록하고 하는 중개업이 있고 이 절반은 무등록 중개업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는 틀린 거예요. 이 절반만 갖고 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3번입니다. 개업공사라 함은 이렇게 나오면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 등록.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틀렸죠. 이 법에 의한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래 틀렸고 4번은 중개보조원은 있잖아요. 출발은 어떻게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출발해야 되죠.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여 틀렸죠?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속되어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되죠. 중개업무 수행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럼 5번입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사역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맞죠?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 단순형을 연습해 봤고요. 여기서 그럼 빠진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소속공사가 빠졌죠? 그럼 소속공사는 말 그대로 가면 됩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자, 그럼 3번 문제는요. 이제 응용되는 문제. 그러니까 요즘 대세가 지금 응용 문제를 많이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멈칫하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자, 그럼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사가 아니다. 맞아요? 그러죠. 자격을 취득했어요. 등록을 안 했다고 그랬죠, 지금. 그럼 공인중개사가? 개업공사가?
아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등록을 해야지 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멈칫하는 겁니다. 다음 2번 질문. 법정 지상권은 분명히 중개상 권리가 되는 거 맞죠? 이것의 양도를 알선했어요. 그럼 법정 지상권 알선했네요. 그럼 중개에 해당하는 거 맞죠? 중개예요. 이게. 자, 3번입니다. 개공이 행하는 부동산 중개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한다. 요거는 우리가 기억만 해줘야 그랬어요. 개업공사는 상인이죠. 그러니까 이자가 하는 중개 업무 활동은 분명히 상행이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만 해두시고. 자, 4번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현장 안내든 단순한 업무만을 보조하는 공인중개사인자는 제외된다. 자, 우리가 키워드로 풀었는데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예요. 얘는 소공이죠. 틀렸죠.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이건 소공이다. 그렇게 이제 풀어주고. 그래서 4번 질문 정답이 됐습니다. 5번입니다. 우연한 게 단 1회예요. 이게 나오면 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요즘 문제 내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하기 때문에 1, 2번을 섞어서 같이 내요.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조금 생각하고 풀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차라리 4번 문제. 중개와 관련된 판례. 요게 더 쉽죠. 이게 그래서 판례를 내는 문제들이 있더라. 그럼 옳은 것 그랬는데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이건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2번입니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역권 등 용익물권은 포함되는 거 맞아요? 지상지역 전세권 모두 포함되죠. 그다음에 저당권 등 담물권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예, 포함됩니다. 단 질권은 제외. 맞죠? 질권 제외요. 자, 그래서 2번 질문 역시 틀렸고 3번입니다.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포함 사회 통념상 결정하는 거죠. 그래 역시 틀렸습니다. 주관적 의사에 의해 결정한다. 틀렸고 4번입니다. 컨설팅에 부수하여 부동산 중개행위가 있었어요. 중개에 해당할 수 있다 없다? 해당할 수 있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로 했어요. 이것도 중개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컨설팅 자체는 중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분양대행도 중개에 해당하진 않죠. 근데 컨설팅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 수 있느냐와 중개업에 해당하느냐는 별개 문제예요. 컨설팅 자체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죠. 근데 개공이 할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럼 5번 질문. 요거는 이제 이 판례는 특이한 판례이기 때문에 기억만 해두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직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맞았어요. 그게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는 지금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세 문제를 충분히 다 맞춰냈어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은 거기 핵심 체크에 들어가 있죠. 이론 정리가. 그러니까 6가지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고 판례가 정리가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파이널 체크 2번 중개대상물로 갑니다. 5번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5번 문제 있잖아요. 19회 때 냈던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중개상물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묻는 건데 이 문제를 풀어낼 실력이라면 중개상물을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OX로 갑니다.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것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그래서 OX로 갑니다. 해당하는 것은 O, 아닌 것은 X. 자, 그럼 체불대지 않은 광물 잘못 씁니다. OX, X. 경매, X. 경매 확실히 X로 하셔야 됩니다. 경매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잖아요. 판결 개입할 수 없죠. 상속도 개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멈칫하느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예요. 이건 돼요, 안 돼요? 되죠. 근데 경매 자체는 되지 않아요. 경매 자체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X 나가야 되고 광업권. 이거 안 되죠. 예. 이거 멈칫하시면 안 됩니다. 체결되지 아니한 광물이 안 되죠. 이걸 체결하는 권리가 뭐예요?
광업권이죠. 그럼 어업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무주부동산은 당연히 안 된다. 국유로 한다는 민법의 규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1번은 전부 다 X예요. 자, 2번 바닷가 OX, X. 자연 곡물로서 국유로 하죠, 이거.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근데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했어요. 그러면 지적법상 등록된 토지가 될 수 있죠. 이때 개인이 매립하면 되고 국이나 지자체가 매립하면 안 되고, 그럼 바닷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고,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다 되죠. 예, 그래서 됩니다. 항공기에 대한 저당권, 항공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 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 근데 항공기에 대한 저당권 안 돼요. 다음 금전채권 당연히 X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다 틀린 거 요거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환매 계약입니다. OX. O. 환매 계약은 되죠. 환매 자체는 안 돼요. 사는 것 자체는. 근데 그건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환매 계약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환매권 돼요, 안 돼요? 환매권, 부동산 환매권 정확하게 그럼 되죠. 환매권 됩니다. 근데 환매권의 행사는 안 되는 거죠. 그게 환매예요.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환매 계약은 된다. 매매 계약에 부수하여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다음 법정지상권의 성립. 성립은 안 된다. 개입 여지가 없죠.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안 된다. 가등기 담보권 된다. 우리가 권리는 안 되는 걸로 기억하자고 했죠. 그럼 안 되는 거 권리. 권리는 이전성이 있어야 되고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여야지만 중개대상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간단하게 안 되는 것만 딱 기억하세요. 그럼 나머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동산질권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특허권, 어업권, 상표권, 의장권, 디자인권이에요. 모두 안 되는 거죠. 광업권도 안 되고. 그래서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다음에 이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분묘, 기지권. 이건 이전성이 없죠. 그러니까 분묘, 기지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딱 기억해 두면 나머지는 다 된다. 가등기 담보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온천수 당연히 안 된다. 무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집단이야. 돼요, 안 돼요? 되고. 그럼 수목이 집단은 등기가 된 것이나 명인 방법이 돼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되는 거고. 지역권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 된다. 점유는 안 되고요. 가식의 수목은 안 되는 거죠. 임시가짜의 실물식자예요.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5번입니다. 경매 등기가 된 아파트는 되는 거죠. 상속된 토지, 증여된 토지 되듯이 경매 등기가 돼 있다. 사법상 제한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아파트예요. 된다 봐야 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 이게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 그래도 같은 표현이죠. 되는 거고, 여기 토지 일부의 임대차는 되는 거죠. 역시 그래서 되는 거고, 무허 건물 된다. 미등기 건물로 되죠. 이게 정답 5번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19회 때 이런 식으로 냈다가 모두 정답 처리된 바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문제가 사실 이제 판례를 같이 쭉 정리를 해놨는데, 요즘 대세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워낙 오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판례를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박스에 넣어놓고 모두 골라라. 똑같은 문제 이거. 근데 플러스 문제일 뿐이죠. 이게 오랜 그래서 가볍게 중개대상물은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낼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틀린 것은 그랬는데, 특정 동호수에 대해 피분양자로 선정된 후에 아파트 분양권이에요. 이건 특정됐죠 지금. 그럼 이건 장래의 건물이죠. 그러니까 건물에 중개당한다. 맞죠? 2번입니다. 주택의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발견 이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인 대토권. 그럼 대토권 해당하지 않는다. 2번 정답이었어요. 바로 배치했고요. 3번입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있는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이건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4번 지문.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하는 건물에 한정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건물과 민법상 건물의 개념은 일치한다. 맞죠? 그래서 민법상 건물이라는 게 뭐였냐면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 앤드 토지의 정착물 이해야 된다. 그래야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요 질문을 요즘 또 가끔 또 하고 계시는데, 이제 건축법을 탄력을 받기 시작했거든. 건축법에서 건축물이 있죠.
건축법에선 지붕이 있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돼요. 맞죠? 근데 우리 중개사무인 건물은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건축법상의 건물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민법상 건물의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근데 4번 지문 정도를 내면 이건 시험이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4번은 어려운 지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시고. 자, 5번입니다. 아주 잘 내는 거죠. 영업용 건물의 영업 상황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았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대해서 박스형 문제를 배제하고요. 박스형 문제를 대체하는 게 5번 문제 유형이에요. 그 다음 이제 6번 문제는 판례를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판례들은 여기 자료에 쭉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는 예비적 차원에서 입광공을 한번 정리해놨거든요. 역시 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는데 임목에 대한 부분은 20회가 마지막 출제였어요. 그 전에는 17회였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제 기억에 낸 적이 없어요. 기출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해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임목 등록본부에 등록된 것에 하나요? 임목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 있다. 맞죠? 임목 등록본부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2번입니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의한 임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죠? 그럼 임목을 베어내면 저당권자가 이거 저당물을 저당권 설정자가 훼손했으니까 즉시 경매 붙일 수 있어요. 분리된 임목에 대해서 경락대금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입니다.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에 놓은 임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거는. 그죠? 이거 두 개를 왜 나란히 배치는지 아시겠죠? 요건 미치고 요건 미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임목은 별개의 부동산이거든.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처분하더라도 그 지상의 임목에는 영향이 없어요. 별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3번님은 역시 미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그럼 4번 질문이에요. 토지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갑이 임차를 했는데 요 임차인이 여기다 대고 나무를 심은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차인에게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함부로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거 계약을 해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권리를 포기해서도 안 되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다음 5번 질문.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저당을 잡기 위함이었죠.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 했거든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해야 돼요. 몇 개월 내? 10개월. 그래서 1년이 아니고 10개월이다. 이 정도.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가볍게 참고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임목법의 내용,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읽어만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중상물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에 있는 내용, 이론 정리를 쭉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널 체크 3.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로 들어갑니다. 8번 문제로 넘어왔는데 이 정책심의위원회는요. 원래 짝수회 문제거든요. 올해가 지금 짝수회죠. 근데 작년에 냈다 안 냈다? 냈다. 작년에 냈어요.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가 이게 32회, 33회 연타석 출제했어요. 이전에는 30회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요거 짝수의 문제로 하는 작년에 내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낼 걸로 보이는데 지문 하나 정도는 낼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원래 시험제도하고 정책심의위원회를 같이 지그재그로 내거든요. 그럼 시험제도에는 뭐가 더 들어가냐면 자격 사칭 금지, 양도 대여 금지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 관련 대여 금지, 사칭 금지 요게 같이 엮어서 물어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문제도 작년에 냈어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시험제도가 홀수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짝수인데 작년에 둘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쉬거나 아니면은 같이 엮어서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는 닥치는 대로 풀면 되죠. 예, 네, 그냥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먼저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임의기관이고 이거는 심의위원회는 법무부에 두고 X죠. 법무부에 두는 거 아니죠. 어디에 둔다? 국토교통부에 두고도 아니죠. 둘 수 있고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고 임의기관이에요. 틀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무부에 두는 위원회가 있죠. 예? 임대차 위원회. 주택임대차 상가하면 임대차는 법무부에 두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자, 위원장 한 명을 제외하고 X 나가야 되죠. 포함이죠. 포함하고 다 포함이에요. 그다음에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호사. 후단은 맞았죠, 이거. 그럼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수는 19명 이내로 구성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18로 기하겠다. 정책심의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2번입니다. 위원장 국토부 제1차관이 되고 맞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유치한다. 맞죠? 임기는 2년 한다. 맞죠? 예, 다 맞았어요. 그래서 2번 정답. 답지가 안 나갔다면서요? 아, 답이 밑에 있어요? 아, 있구나, 이거. 아, 난 답지 밑에 없는 줄 알았네. 아, 있었구나, 이거. 답지를 뭐하러 넣어놨대? 답지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2번 정답 됐습니다. 그럼 괜히 답지 메일로 보냈네. 난 답지 없는 줄 알고 메일로 보냈거든. 자, 좋습니다. 어쨌든 2번 정답이 됐고요. 3번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한다. OX, X. 여기는 국토부 1차관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위원장이 없으니까 누가 한다? 지명한 자. 지명한 자가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래서 위원들 중에서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그게 틀렸고. 4번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통지해둔다? 7일 전이다. 인자야 전등소 등이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다만 긴급 사유가 있는 때는 전날까지 통보하면 돼요. 자,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을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자, 이 질문 푸는 요령 아셔요? 누구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틀렸다 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비자원의 임직원을 재직하고 있는 자 위원이 될 수 있다. 변호사직에 있는 자 될 수 있나요? 있고. 그다음에 회계사, 공인회계사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역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9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정책심의의 심의 의결사항인데 보겠습니다.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 심의 의결사항 맞아요? 요걸 심의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팔로 하라고 돼 있죠.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만 따라라 이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심의사항 맞죠? 보수 변경도 맞죠? 손해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도 맞죠? 예. 다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합니다. 여기 의결 거쳐야 되죠. 의결사항 맞고. 당연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의결사항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심의사항 4개 다 들어갔고 의결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한다. 당연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만약에 위원에 대하여 위원이 재책사유에 걸려 있거든요. 저 위원 빼달라. 이게 뭐다? 기피. 기피 신청 들어갔어요. 그럼 기피 신청을 이거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의결 거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우리가 절대평가 방식인데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여기 의결을 거쳐야 되죠. 그다음에 만약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거든요. 그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위원장은 여기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심의 의결 사항이다. 이 정도. 자, 그럼 모두죠, 지금? 맞나요? 모두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시험 제도와 정책심의위원회 지문 하나가 지금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게 2개가 더 들어가 있는데 기억 지문. 이게 27회 때 나왔던 지문이었죠. 옳은 것을 모두 옳은것을 했는데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개부서 변경하는 사항을 심의한 때는 시도사에 따라야 한다. OX, X. 보수 변경은 이거 시도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죠.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X.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 그럼 니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재책사유에 해당한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이유는 해당 위원을 회촉할 수 있다. 자, 키워드 회촉이 나왔죠. 그럼 꼭 주어 체크하세요. 국장이죠. 맞죠, 그럼? 그래서 니은 지금 맞습니다. 이걸 위원장으로 바꿔냈다. 틀렸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니은 지문 틀렸어요. 그러면 지금 재책사유라는 거는 별도로 이제 잘 묻지는 않는데 관련이 돼 있으면 재책사유에 걸린 거죠. 그러면
배우자 관계가 있다, 친족 관계가 있다, 재측사유에 걸렸죠. 또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다, 대리한 적이 있다, 안건에 대해 감정을 한 적이 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다. 그럼 이거 전부 다 관련자죠. 그럼 재측사유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스스로 회피해야 되고 안 했다 해촉할 수 있어요. 국장에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짐은 이제 알아두시고 그럼 맞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제도죠. 디귿입니다. 자격 시험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OX, X. 원칙이 누구?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다만 예의제로 국장이 시험 수준의 균형률을 위해서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죠. 그때는 정책심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 누구냐가 이제 이거고, 다음 리을, 이제 누가 시험을 못 보느냐, 응시 결격에 대한 지문이죠. 디귿 여기 리을 미음이. 그럼 시험 부정이자는 5년간 공인사역 시험에 응시할 수 없죠. 이자는 다음에 중기업에 종사할 수도 없다. OX 있죠. 중기업에 종사할 수는 있어요. 이 지문 잘 안 내거든요. 여기까지만 이거 물어보죠. 작년에 이것도 물어봤으니까 시험 부정이자 시험 무효 처리하죠. 그러니까 한 지문에서 여러 개를 묻는 것은 시험에 즐겨하지 않습니다. 하나 정도만 딱딱 물어요. 근데 우리는 연습인지라 두 개 같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시험 부정이자는 5년간 응시 못합니다. 하지만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있죠. 그래 틀렸어요. 이거는. 근데 미음입니다.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이 지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없다 문제는 시험을 볼 수 있다 없다 이 문제예요. 그럼 이자는 3년간 시험 못 보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자는 3년 동안 중개 보조원도 될 수 없죠. 이자는. 그래서 이건 이제 응시 결격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파산자도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OX? 오죠. 됐죠? 이 정도 이해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비읍입니다. 자격시험 세부사항은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관보, 하나회사에 공고하고 인터넷 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공고해야 된다. 맞아요? 시험 세부 공고는 90일 전이죠. 이 숫자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그럼 계략상 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2월 말, 내년 2월 말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옷입니다. 이거 아주 잘 내는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시험 합격자 결정문로부터 2개월 내, 일단 틀렸죠? 1개월.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교부다. 그러니까 자격증교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시도의사가 나와야 되죠? 그리고 몇 개월? 1개월이 나와야 된다. 아주 잘 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꼭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걸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럼 지금 옳은 거라겠죠? 옳은 거니까 니은, 미음, 비읍.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제도 가볍게 이렇게 정리만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한 사항을 봤으니까 자격증 양도되어 사칭 금지가 나올 건데, 거기 저 핵심 정리에 지금 그 정책심의위원회 정리해놨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만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그 11번 문제, 사칭 금지, 대여 금지 이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예요.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간판에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 카페라고 표시하고 발품부동산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것은 공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것을 한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판례였는데 사칭으로 처벌한 사례였죠. 그러니까 발품부동산하고 부동산 카페 기억만 해두세요. 출제 가능성 높은 지문은 아니지만 김포에서 50대 여성분께서 저렇게 간판을 걸고 했다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이건 사칭으로 처벌한 사례였죠. 이거는. 그래서 1번 지문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1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벌금.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죠, 이거. 1-1이니까 100만 원 벌금 받았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1번 지문 맞습니다. 다음 2번 지문이에요. 이건 아주 잘 내는 거죠.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예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썼어요. 이거 사칭이었죠? 사칭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1-1이었고. 3번 개공이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자, 나왔어요. 이제 키워드를 연습했는데 무자격자로 하여금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이걸 대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죠?
되어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틀렸죠, 그럼? 예. 자, 그래서 3번 질문 정답이 일단 됐습니다. 근데 요거와 비교해서 우리가 주의할 게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 나왔어요.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을 했다. 그럼 이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비하에 정리하시고. 이렇게. 이거는 요 판례는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 등록 파트에 있어요. 이 판례는. 자, 그래서 3번 질문 정답 됐고요. 4번입니다. 공인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의 중개 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 변경한 법률 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자격증 대여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요거는 참고해 두시는데 이 판례는 이 사건이 그거라고 그랬죠. 갑이 을한테 자격증을 빌려준 거예요. 이거 을이 병정간의 거래를 중개했거든요. 근데 이 거래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였어요. 이 갑이 뭐라 주장했냐면 나는 자격증을 빌려준 이유가 적법한 중개 행위를 하라고 빌려준 거다. 그러면 불법 행위를 소개했으니 이건 중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개가 아니므로 나는 자격증 대여라 볼 수가 없다. 이걸 주장했어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행위가 불법 행위만 이유만으로 이게 중개 행위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대여다라고 했어요. 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의 그 중개 행위에 의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법률 행위가 요 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이거 중개 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대여 행위라고 본 겁니다. 알아보시겠죠? 참 판례는 부정문 쓰는 거 좋아해요.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해당한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죠? 그러니까 판결문 요즘은 이렇게 안 쓰는데 형사재판 같은 데서는요. 항상 부정문을 쓰지. 이번에 여러분들이 유명한 우리 그 모 당 대표 구속 기각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볼 수가 없고 증거를 인명할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참 말 이상하게. 그냥 간단하게 소명 안 됐고, 응? 이거 인멸할 이유가 없거든?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참 말 이상하게 합니다. 그래야 멋있게 보이나 봐.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게. 자, 그래서 4번 질문 참고해 주시고요. 5번입니다. 이게 우리가 키워드로 연습했어, 이것도. 개업공사가 공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췄어, 형식만. 이건 처벌대상 된다고 그랬죠? 이건 대여라고 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나련해 주는 방법으로 형식만 갖췄다. 이건 대여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역시 5번 질문 맞습니다. 대여행위에 해당한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대여행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 그 판례들은요, 거기 다 실어놨으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인사 제도, 정책심의위원을 다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으로 넘어갑니다. 이 등록은요, 가장 잘 묻는 게 물론 등록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록 요건이 바로 12번 문제입니다. 등록 절차하고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은 등록 절차는 솔직히 잘 안 물어봐요.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은 제재를 위주로 물어보니까 가볍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럼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법인의 등록 기준이 지금 갑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OX. X.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 더 할 수 있죠. 근데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할 수 있다, 없다? 등록할 수는 있다. 맞죠? 근데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건 X. 6가지 더 할 수 있고요. 자본금 4억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사회적동조합과. 자, 이 질문 일단 틀렸죠? 일단 틀렸어요. 사회적동조합 들어가서 틀렸죠? 틀린 것도 있어요. 집어내야 되죠? 자본금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죠. 보증 설정이 4억 이상이죠. 그죠? 근데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우리 동영 첫 주에서 연습했어요.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상법상 주식회사, 이것도 틀렸죠?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어야 된다. 단, 사회협동조합 제외. 사회협동조합 엄청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2번 질문 확실히 찍어내야 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일 것. 단 사회협동조합은 제외. 니은도 틀렸고. 자, 다음 디귿입니다. 이거 읽으면서 체크 꼭 해야 돼요. 대표자를 포함한 X 나가버려야 되죠. 제외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사할 거. 후단은 맞았죠. 그러니까 대표자 제외해야 돼요.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의 3명 중에 1명 공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틀렸고. 리을입니다. 임대차의 방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임대차, 사용대차, 소유, 전세 다 되죠. 예, 그래서 임대차의 방법에 의해 중개사 확보할 것은 틀렸죠. 이게. 그럼 사무소는 일단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다. 준공이 떨어진 건물은 되는 거죠. 이땐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내야 돼요. 그러면 가설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면적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자, 그러면 리을도 틀렸고요. 미음. 임원 또는 사원 전체가 연수교육을 받았을까? 연수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 등록 신청자 1년 내에 실시한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전체가 실무교육이다. 다음 비읍. 임원 사원 전체가 등록에 결격사에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미흡 맞았어요. 1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 연습을 한 거고 등록 기준은 여러분들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보증을 4억 이상을 설정할 것. OX? X. 보증 설정은 등록 기준이 I라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 동영에서 연습을 했어요. 이게. 자, 그럼 등록 기준 정통 문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거였고. 자, 이제 13번. 개설록 절차에 관한 문제죠, 이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일단 틀렸죠? 이게 뭐라고 바뀌어야 돼요? 등록관청. 맞죠? 그 다음에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다. 후단은 맞았나요? 모르겠다고요? 맞는 것 같아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 교부하는 거 맞죠? 맞아요. 후단은 다 맞았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등록관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 1번 틀렸어요. 이때 등록증 교부할 때는 자격증 교부대장이 등록증 교부대장이 있죠. 이 등록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나가는 거죠. 이거 나가고 그다음에 이 교부대장은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관리하라고 그랬죠. 이게 자격증 등록대장이죠. 교부대장이 아니고 자격증 교부대장이고 등록대장이죠. 이거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개공용 호적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지체 없이 등록증 나가는 거죠. 맞아요? 보증 설정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뭔 생각하길래 그렇게 보고 있어? 뭔 생각하는데? 저녁에 무슨 반찬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지역농협이나 변호사는 중개사무소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역시 한 지문에서 두 개를 묻고 있는데 각각 물어보는 거죠. 올해 지역농협이라는 표현을 시험에서 쓴다 안 쓴다? 안 쓸 거라고 그랬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아니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우리 법문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표현도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자는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요. 근데 변호사는 등록 기준 적용해야 하나요? 적용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이 질문은 변호사도 공사학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가설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할 수 없다. 맞죠? 가설건축물 대장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4번입니다. 소공사는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죠. 요즘 잘 내고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구조이행 조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소공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대로 내면 맞습니다. 이 소공사 제외란 표현이 소공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중섭 금지이기 때문에. 역시 틀렸고. 자, 5번 질문 알아봤어요. 며칠? 7일. 등록 신청받은 등록관청은 7일 내 공사 종별에 따라 결국 종별에 따라 구분 등록하고 신청에 서면 통지하게 돼 있죠. 7일.
그래서 이제 역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절차 관련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는데 서류 관련 사항은 싹 빠졌거든요. 서류는 솔직히 잘 안 물어봐요. 근데 기억만 살리면 이 서류에 대해서 자격증 사본을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직접 확인 요청하죠. 근데 실무기호 수료증 사본은 내야 되죠. 건축물 대장이 제공 업무에 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할 서류를 내야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등기상 증명서 법인의 경우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근데 여권용 사진은 내야 되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만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죠. 외국 법인은 국내 영업소 등기 서류가 같이 내야 된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고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등록사항은 모두 협회 통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인데 14번은 이제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그럼 이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를 지금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그래서 등록 위반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나머지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은 잘 아셔요. 이중 등록했거든요. 그러면 필취에 1-1이다. 알고 있고 이중 소속했거든요. 그러면 개공이었다. 개공은 필취에 1-1이죠. 근데 소공 이중 소하면 자격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의 1-1이다. 다만 자격 정지 중 이중소건 자격 취소. 다음에 등록증 양도되어 받은 행위 모두 금지고 성명 상호 사용하여 업무하기에는 모두 금지죠. 그럼 이때는 필취의 1-1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 요 행위 자격증도 마찬가지죠. 알선자도 포함하고 있죠. 지금 알선행위 다 처벌합니다. 알선자에 대해서는 1-1로 처벌한다. 맞죠? 다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어요. 부등록은 필취의 3-3이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야 포상금 주는 거 맞죠? 그럼 이제 무등록 중개업만 남은 거예요. 그럼 무등록 중개업은 3-3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재 가볍게 정리하시고 이 중에 이중 소속을 제일 잘못 씁니다. 그러면 14번입니다.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공사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실제로는 공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나왔죠.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 이건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자격자의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해석했고. 자, 2번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이건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정답이에요.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공동정범은 공범으로 얘기하죠. 이걸로 처벌할 수도 없다. 3번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하고 보수 약정을 했다. 그 약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표현을 보세요. 그냥 유효라고 하면 될 것.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 참 표현 품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다만 그 금액이 너무 과했을 때는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입니다. 이것도 표현이 자격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이건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럼 이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전부가 무효예요. 그죠? 이 둘을 왜 나란히 배치는지 아시겠죠? 표현의 출발이 공사약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1회, 공사약이 없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맞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예요. 근데 이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5번 질문. 법인인 개공의 소공사는 당해 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이건 이중속 지문인데 법인인 개공의 소공이에요. 해당 법인이죠, 지금. 해당 법인의 분삼 책임자 될 수 있죠. 이건 이중속이 아니에요. 같은 법인이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게 핵심 정리 부분에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 다음에 신청 서류, 다음에 절차가 정리돼 있죠. 절차가 정리가 돼 있고, 그럼 등록 신청과 함께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중요 지문들은 그 밑에 정리가 돼 있고, 협회 통보 사항 있죠. 이건 단답형이니까 협회 통보 사항 우리가 등신으로 암기했죠. 등신, 등록 사항과 신고 사항이죠. 그럼 등록 사항이라는 게 등록증이 교부가 됐을 때, 등록을 취소했거나 업무 정지를 때렸을 때, 맞죠?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는 협회 통보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사항도 협회 통보 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신고 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예요.
분사업 설치 신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고용 신고, 종료 신고. 뭐죠? 이게 통보사항 맞죠? 단순 암기입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